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 11분입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채용이 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좀 필요한 정보들을 도움드리고 또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부담도 덜어드리고 싶어서 지금 바로 좀 급하게 준비해서 촬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 라이브 하면서 4월 달에 채용이 뜰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처럼 만우절날 이렇게 뜰 줄은 저도 몰랐네요. 어찌되었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한항공 채용이니만큼 많은 분들 집중해서 좀 잘 준비해서 모두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작성 가이던스를 좀 상세히 말씀드려 볼 예정이고요. 보시면 지금 합격 샘플은 아직 작성하진 않았는데 제가 조만간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 멤버십 유료 강의 섹션에 올릴 예정이고요. 또 기업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올라가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보시면 지금 이런 영상들 이스타항공도 이제 샘플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이스타항공 기업 분석 그리고 대한항공 기업 분석 영상 그리고 기출 문제들도 쭉 올라와 있습니다. 토론 면접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거의 채용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이 유료 멤버십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한 달 가입해서 빡세게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조금 단추 소리가 들려서 잠깐만 벗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의 객실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와 대한항공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서술하시오입니다. 편집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글자를 작성해 뒀습니다. 급하게 작성해서 띄어쓰기 맞춤법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항목만큼은 그래도 이전 항목과 거의 공통점이 많은 항목이죠. 일단 이전에는 이제 되기 위한 노력과 목표를 이야기했었는데 여기는 되고 싶은 이유와 목표를 물어봅니다.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왜 지원하냐 그리고 입사 후의 목표 우리가 포부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이루고 싶은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객실승무원이 아니라 대한항공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와 연결이 되면 가장 쉽게 작성 가능한데 그것과 별개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전 항목 같은 경우에는 되기 위한 노력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목표랑 연결되었을 때 쉬웠는데 되고 싶은 이유가 또 목표랑 연결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따로 가셔도 상관은 없고요. 목표의 경우에는 추상적인 달성 가능 어려운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화해서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강점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볼게요. 9가지. 국내 대표 국적항공사이다. 지금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메가 캐리어가 되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제 스카이팀도 그렇고요. 또 정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세계 취약 노선을 운항하고 있고 또 그곳에 있는 인프라나 어떤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죠. 항공연맹뿐만 아니라 항공정비 그리고 케이터링, 지상조업 등등등 이 대한항공의 최고의 서비스와 안전 품격을 위한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정시 운항에 대한 높은 기준이 있어서 고객을 실망시키지도 않고요. 고유한 대한항공만의 서비스 매뉴얼이 있죠. 56년간 현장에서 다듬고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된 매뉴얼입니다. 여기서 제가 서비스만 이야기했는데
안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평판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나르는 항공사가 또 대한항공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죠. 첨단 기재와 다양한 기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분야에 정말 전문가다운 객실 승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LCC의 경우 단일 기종을 운항하기 때문에 그 해당 항공 기종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항공기의 모든 탑승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근무 경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항공기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우수한 승무원 교육 시스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영상 보면 많이 보실 수 있죠. 훈련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훈련 매뉴얼, 훈련 어떤 환경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된 ESG 경영에 대한 노력과 자부심, 이것도 이제 ESG 경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ESG 경영 보고서를 따로 만들고 있죠. 그 안에 보면 정말 많은 노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 사회적 책임 공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 근무하는 동안 이 사회적 책임 공헌 활동, 봉사 활동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가는 건 가능하겠죠. 다만 그냥 대한항공이 그러니까 하겠다보다는 가운데 개연성 무언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승무원 네트워크, 일단 동료들이 많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객실 승무원 그 수가 나오거든요. 6,000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7,000명인가. 그만큼 선배님들의 든든한 지원, 서포트, 또 배울 수 있는 경험, 노하우들도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한 점을 좀 생각해서 강점으로 만들어 지원 동기 하시고요. 또 목표랑 연결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꼭 연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번 항목 보겠습니다. 승무원에게 협업이 중요한 이유를 안전과 서비스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시오. 일단 안전과 서비스 부문으로 나누어 서술하시오가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뭐 안전이나 서비스 부문 중 선택해서 서술해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전 앤드 서비스였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모두 갖고 가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6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었죠. 새로운 KE-웨이에 있어서 콜라보레이티브 부분과 가장 동일하고요. 기존에는 팀플레이어 부분과 가장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건 제가 지난번 기업 분석했을 때 이제 정리해뒀던 부분을 좀 일부 발췌해 왔습니다. 그 기업 분석 영상에서는 제가 이 소재 사례를 정말 많이 공유했거든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일부분만 갖고 왔는데 그 해당 기업 분석 영상에서는 40가지 예시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라이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뭐 기업 분석 영상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제가 그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 그 아래에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 참여 가능한 이제 링크나 이 비밀번호 물어볼 수 있는 그 주소를, 카카오톡 채널 주소를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들 그 들어와서 이 라이브 진행할 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뭐 필요한 정보들을 가끔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자주 진행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테디쌤 유튜브 채널을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는 좀 구독과 알림 설정 좀 반드시 해두시고 제가 라이브를 할 때 그리고 뭐 영상 새로운 것들이 올라올 때 꼭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라이브로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실제 유튜브 라이브는 들어오는 인원이 뭐 1,000여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질문에 답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스타 라이브는 조금 더 1대1적인 느낌으로 질문에 대한 답도 빠짐없이 드리려 노력하기 때문에 뭐 인스타그램에 테디쌤 검색해서 이것도 제가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테디쌤 하면 아마 아이디가 2개 나올 건데 그 항공과 테디쌤이 아닌 그냥 테디쌤을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라이브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궁금한 것들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협업을 통해 개인의 강점과 재능을 강화하고 팀으로서 함께 성공을 이루어 나갑니다.
나의 강점과 재능을 강화합니다. 협업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더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팀 차원에서 시너지를 낸다. 함께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고요. 함께 했을 때. 그리고 즐겁게 일할 수 있고 팀 전체가 성장할 수 있고.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협업에 대한 하나의 가치관을 두고요. 두 갈씩의 안전과 서비스 부분에 이제 적용된 사례를 각각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안전과 서비스 각각 협업이 중요한 이유, 가치관을 나누어서 설명해서 5대5 비율로 주는 거죠. 가치관 하나, 사례 하나, 또 가치관 하나, 사례 하나. 그러니까 협업을 했을 때 안전에서 발휘될 수 있는 강점과 서비스에서 발휘될 수 있는 강점을 좀 따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비스 측면에서 협업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생각했을 땐 뭐 세 가지 예시만 좀 들어봤는데 일관된 고객 응대가 가능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인원이 많지만 고객에겐 동일한 기준으로 응대하기 때문에 동일한 고객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 승무원마다 경험, 강점, 전공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역할이 나누어서 빠르고 섬세하게 응대할 수 있다는 거. 더 많은 고객을 응대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수월하게, 원활하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승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너지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이제 갤리에서 음식 플레이팅을 준비하고 있다면 누구는 이제 승객의 테이블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볼을 깔고 생수나 이런 기본적인 거 나이프 이런 것들 제공을 하고 이런 메뉴 설명을 하고 있으면 음식이 완료되었을 때 바로 딱 준비해 드리면 굉장히 뭔가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이 중요할 수 있겠죠.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고 서비스 퀄리티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이런 데서 1등석에서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안전 측면에서에 대한 협업의 중요성 이거 보면 비상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 각 승무원이 자신의 위치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이 승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이 4개다, 8개다, 승무원 8명이 같이 탈출을 시켜야 200명, 300명, 400명의 그 탈출 골든타임을 책임질 수가 있겠죠. 절차 오류나 실수 사고 보완할 수 있다. 동료들이 서로 관찰해서 선배, 후배 상관없이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 주고 주의도 주고 해서 어떤 실수 오류를 최소화하는 거죠. 이스타항공에서 항공기 문 열었던 사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서로 체크하는 거죠. 크로스 체크. 그리고 비상장비 유지 점검 업무 분담. 이게 혼자서 짧은 시간 내에 모두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 완벽한 점검이 가능한 거, 이런 것들도 안전 측면에서 협업의 중요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해본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 두 가지죠. 프로액티브랑 챌린징 이 두 가지를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진취적 성향의 소유자와 공통점이 많습니다. 프로액티브 정리했던 부분 보면요.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보시면 이 문장 포인트들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상황에 앞서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인재입니다. 현상 유지의 만족보다는 끊임없는 혁신 발전 추구합니다. 챌린징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괜찮다 보다는 새로운 길을 찾는다. 진취적인 자세 나오네요. 과거의 정답이 오늘은 오답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기존의 것 잘하는 점은 살리되 바뀌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한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노력한다. 이런 부분. 그래서 요거는 선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 분석 영상 자세히 보시면 사례들 많이 얻을 수 있을 건데 제가 3가지는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이유, 개연성이 굉장히 이 자기소개서에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액션 이 부분이 필요하죠.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경험과 과정과 결과를 통해 얻게 된 본인의 인사이트 그리고 그게 뭐 직무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마무리할 때. 예시는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제안했던 거죠. 뭐 기존의 매뉴얼, 뭐 메뉴, 뭐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적, 별로라서 과감하게 이 개선 방안을 정리해서 상사에게 제안하고 실행한 사례, 신메뉴 개발 이런 것들 가능할 것 같고 실패 후에 새로운 방법으로 재도전해서 얻은 성과, 성장. 한번 불합격했는데 목표 달성 못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 채워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결국에는 목표를 달성한 내용. 그리고 익숙한 업무 중에도 개선점을 탐색했던 경험. 그래서 어떤 업무 문화를 바꿨던 경험이죠. 원래 이렇게 해왔다는 관습을 깨고 끊임없이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 프로세스 찾아낸 경험. 그리고 뭐 고객 서비스 현장에서도 고객들이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도 새롭게 생긴 불편, 불만사항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좀 새로운 어떤 플러스 알파를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별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차츰차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보시면서 준비한다면 충분히 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 강의 섹션에 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걸 계속 쭉 이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채용이 진행되는 동안은 모든 항공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채용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또 영상 면접과 관련된 강의 영상도 좀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또 자기소개서 작성 예시를 좀 한 개 만들어서 저희 유료 강의 멤버십에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고요. 오랜만에 대한항공 채용 모두들 좋은 결과가 있길 건투를 빌겠습니다. 이전에는 인하공전 합격자들이 압도적이었지만 이번에는 4년제 분들에게도 기회가 분명 많이 갈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